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영가 회원 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BTN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건강하시고 저희 BTN과 함께 호흡 명상 열심히 실습하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호흡 명상 이해와 실제라는 제목으로 제3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주지 스님들께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사찰 경영을 어떻게 하세요?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몇 분 주지 스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예전에 신도님들의 한 50%가 안 오신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 이유가 나도 코로나 걸리면 어떨까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안 오신대요. 그래서 명상도 어때요? 함께 모여서 하면 효과가 배가가 된다. 혼자 집에서 하려고 하면 잘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대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이 두 가지.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찰을 간다. 나의 명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사찰에 가서 명상을 할 때 사람과 사람 간격을 1.5m 이상 뛴다. 그리고 뭐 한다? 마스크를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안은 집에서 한다. 근데 혼자 하기가 안 된다. BTN하고 같이 하세요. TV를 보면서 하셔라. 오케이? 네. 그러면 TV에 앉아서 인경 스님 강의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명상 실습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같이 하면서 나중에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보너스로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보너스로 여기 칠판 보실래요? 제8기 명상 아카데미 대강좌. 그래서 저기 보시면 한강에 가서 한강 걷기 행사를 우리가 한 2,000명이 했어요.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에서. 그래서 이 지도자 협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강의를 해줘요. 모여서 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오실 분은 거리 유지하면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8기 명상 아카데미 강의에 신청해서 참여한다. 이게 세 번째 아이디어예요. 호흡 명상이 중요성과 어떻게 하는지 알았는데 그러면 경전에서는 어디에서 나올까? 도대체 호흡 명상이 문헌, 경전에는 분명히 나와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기술되고 어떻게 하라는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은 저기 칠판 보시면 마하사티파타나 숫다. 이걸 이제 마하라는 말은 크다 이런 뜻이에요. 마하야나, 히나야나, 마하야나는 큰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하가 붙이면 크다. 한문으로는 되고 사띠는 알아차린다는 뜻이고 파타나는 확립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크게 사띠를 확립하는 경. 그래서 이거 한역으로는 대염처경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경은
총 이렇게 4장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몸, 한번 손을 내밀어 볼래요? 몸. 그 다음에 느낌. 마음. 법. 네, 그래서 몸은 까야, 빨리어로는 까야. 느낌은 웨다나. 마음은 찢다. 그리고 담마, 법은 담마. 이렇게 해서 그 뭐죠? 4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까야 누빠사띠 그렇게 돼 있어요. 까야 누빠사나 이렇게 돼 있는데 까야 몸을 따라가면서 관찰하다. 걸을 때는 걸으면서 하고 앉을 때는 앉아서 하고 지하철에서 서서 기다릴 때는 서서 하고 그러니까 몸을 따라가면서 한다 이 말이야. 걸을 때는 걸으면서 하고 앉을 때는 앉아서 명상을 하고 서 있을 때는 서서 하고 지하철에 앉아 있을 때는 앉아서 하고 그러다 졸으면 할 수 없고 왜냐하면 거기 아까 전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부교감 신경계는 우리를 졸립게 해요. 또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에너지를 축적하고 면역 능력을 그 자는 시간에 회복시켜줘요. 그런데 졸음이 온다는 것은 피곤하다는 거고 몸이 요청한다는 거니까 졸리울 때는 어때라? 자세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명상을 집중하면 된다 이런 뜻이고 근데 거기 보세요. 그 칠판을 보면 6가지인데 몸에서는 호흡을 따라 관찰하라. 행주자와 앉고 걷기를 자세를 따라가면서 관찰해라. 동작, 굽힐 때는 굽힘을 따라가고 벌리면 벌리는 걸 따라가서 안누라는 말이 따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위빠사나는 거리를 두고 보다는 뜻이고 아누빠사는 빠사가 to see 보다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가 아누가 붙었거든. 따라가면서 보다. 그러니까 내 동작이 어때요? 팽창이 되면 팽창하면서 보는 거고 수축이 되면 수축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동작이라고 그러고 D가 뭐냐면 해부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허파다. 이것은 간이다. 이것은 쓸개다. 이것은 위다. 아래는 뭐다? 작은 창자다. 요렇게 큰 창자다. 여기는 항문이다. 앞에는 쉬한다. 뒤쪽은 응아한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분류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더럽다고 관찰하면 부정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대는 뭐냐? 지수화풍. 따라 해볼래요? 시작. 지수화풍. 그래요. 지는 견고한 거고, 땅이고, 수는 물, 부드러운 거고, 화는요, 분노화. 지수화, 풍은 바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바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이 4대를 관찰하는 게 지수화풍. 숨이 들어오면 들어온 걸 따라가면서 관찰을 하고 숨이 나가면 나간 것을 따라가고 머리가 뜨거우면 뜨겁군데 점점 가라앉으면 점점 가라앉는다고 따라가면서 관찰을 해. 아누 빠싸니까 아누는 따라가면서 본다는 거거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시체관인데 F 그래갖고 시체라고 써졌죠. 네. 시체관은 뭐냐 하면 옛날 아주 once upon a time 옛날에는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노장 들판에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화장하는 방법이 있고 태우는 방법이 있고 그 중국 사람들은 땅에 묻었고 그리고 옛날 아주 고래적 옛날에는
들판에다 버렸어. 근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세리머니, 종교적 세리머니를 하고 갖다 버렸어. 버리면 누가 와서 먹어요? 아, 세리머니를 하면 짐승들이 모여들어. 알고. 그러면 수행자는 움막을 지어요. 그 옆에 움막을 짓고 짐승들이 시체를 먹는 걸 옆에서 지켜봐. 그걸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푸르탱탱 했다가 어떻게 돼요? 뭐 썩고 자칼이 와서 먹고 개가 와서 먹고 그러면 막 뼈가 흩어지고 그러다가 바람이 불고 그러면 뼈가 하얘지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부서져서 하얘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변화를 따라가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누빠사나. 그래서 이 몸을 이렇게 6가지로 관찰하는데 그 몸을 6가지로 관찰하는 그 첫 번째가 호흡인 거죠. 그래서 호흡이라고. 그래서 호흡 명상이 이 마하사티파타나 수타의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행의 첫 번째는 뭐다? 그래서 호흡인 거예요. 가장 접근하기 쉽고 가장 기본이 되니까. 처음에 호흡 훈련을 잘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느낌을 관찰할 때도 호흡으로 관찰해요. 마음을 관찰할 때도 호흡으로 하고 담마, 법을 관찰할 때도 호흡과 함께 해. 그러니까 호흡이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고 베이스 캠프고 세이프 스페이스, 그 안전한 공간이고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호흡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매우 중요한 호흡이고 실질적으로 현대인들의 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상법이 호흡이다. 그래서 저기 봐봐요. 신념처 그래갖고에서의 호흡 명상. 길고 길들숨, 날숨, 짧은 호흡, 들숨, 날숨, 몸 전체를 경험하면서 몸의 조건을 가라앉히면서 호흡 명상한다는 거예요. 4단계로. 그 다음에 느낌을 관찰할 때도 뭐예요? 기쁨을 느끼면서 시카시 훈련하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시카시 하고. 그러니까 긍정적 경험을 느껴야 돼. 명상을 할 때 긍정적 경험을 느끼면서 해야지. 명상할 때 힘들고 짜증나고 답답하면 어때요?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해. 기쁨을 느끼면서 호흡 명상하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호흡 명상하고 그리고 마음의 조건을 가라앉히면서 그러니까 느낀 거친 막 열기라든가 거친 것을 가라앉히면서 훈련하고 마음의 조건을 가라앉히면서 훈련해. 막 화나고 짜증나면 막 뭐죠? 느낌이 어때요? 막 몸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흥분되면 그걸 가라앉히면서 시카시 훈련하고 프랙티스 한다. 시카시는 빨리 오고 프랙티스는 영어예요. 우리말로는 연습하다 훈련하다 이런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마음을 관찰할 때도 어때요? 마음을 경험하면서 해. 마음이라는 게 분노를 경험하면서 슬픔을 경험하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때도 호흡 명상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것도 마음이고 그리고 뭔가를 탐욕도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그렇게 마음이 일어날 때 뭐 한다? 호흡과 함께 그 훈련을 한다. 그 명상을 한다.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으면서 너 두고 봐. 복수의 마음이 일어나면 어때요? 아이, 너 지금 원한에 사로잡혀 있구나. 원하는 너가 힘들어. 그러니까 내려놓아. 그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려놓으면서 호흡 명상을 한다. 그렇고 법연처는 담마거든. 법이라는 건 현상이거든. 현상은 왔다가 어때요? 가.
올 때는 온다고 관찰하고 가면은 간다고 관찰해. 그런데 뭐랑 같이 한다? 호흡이랑 같이 해야 돼. 오면은 애착이 일어나서 반갑고 가면은 섭섭하고 그럼 마음이 힘들죠. 그럼 호흡이랑 같이 해. 숨 들어 마시면서 맞이하고 갈 때는 숨 내쉬면서 보내드리고 그러면 내가 편안해져. 오는 사람 막지 말라. 가는 사람 잡지 말라. 근데 잡고 못 오게 하고. 그럼 어떻게 이걸 컨트롤할 수 있어요? 호흡이랑 같이 하라. 왜 호흡이랑 같이 하느냐? 그래야 관찰이 잘 되니까. 감정이 개입이 되고 내가 저 사람 싫다. 그러면 그 싫은 감정이 앞서가지고 그 사람하고 대화도 않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어때요? 소란스럽죠? 보통 남편들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조용하대 집안이. 그래서 그냥 참는데요. 우리 스님들하고는 좀 달라. 우리 스님들은 뭐야? 싫어서 이 세상이 싫어서 그냥 출가한 거죠. 예. 근데 나중에는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와요. 결국은 다시 돌아와. 어쨌든 간에 호흡이랑 왜 같이 하느냐?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하라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훈련하라. 저기 10년처에 1번이 있잖아요. 분노를 경험하면 분노로 따라가 버려요. 균형을 못 이뤄. 그러니까 무엇과 함께 해라? 호흡과 함께 해라.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혼하신 분이 너무나 화가 나. 누구한테? 남편한테. 막 배신감도 느끼고 뭐죠? 그냥 막 이렇게 때려주고 싶고 그래.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그랬는데 그 호흡과 함께 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면서 분노를 경험하면 분노를 경험한 걸로 멈추지 않고 점점 명상을 하면 어때요? 화가 막 더 난대. 느낌 관찰 명상을 하라고 하는데 어때요? 느낌이나 마음 관찰이 안 되고 거기에 휩쓸려서 그 폭류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내려 가더라. 그러면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숨 들어 마시면서 분노를 느끼고 숨 내쉬면서 분노를 느끼고 그렇게 해서 저기 아나파나사티 수타 입 출신령 경에서는 그래서 16단계예요. 그래서 몸에서 4단계, 느낌에서 4단계, 마음에서 4단계, 법에서 4단계, 16단계로 이렇게 과목을 나누어 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 명상의 경전에 어디 나와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염처경에 나온다? 또 어디에 나온다? 입 출신령경에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대승불교 저것은 남방 기준으로 제가 오늘은 강의한 거고 안반 수의경이라든가 천태지관이라든가 또 좌선의 같은 그런 그 논서나 경전에 호흡 명상은 기본적으로 다 나오고 있다. 그만큼 널리 알려진 중요한 그 명상법이 뭐다? 그렇지요. 오늘 공부 잘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경전에서는 호흡 명상을 어떻게 단계로 나누었는가 이 이야기를 좀 할게요. 경전에서는 어떻게 나누었는가 이제 그런데 경전에서는 이제 저는 경전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안 했어요. 근데 인경 스님이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을 이제 인경 스님이 한 거니까
해석학적 이제 이해다. 예. 이게 경전에 있는 말씀을 일반 대중의 오늘에 맞도록 새롭게 해석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호흡 명상을 예비 수행과 본 수행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어. 그래서 칠판 보면 예비 수행 4단계, 본 수행 4단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예비 수행 4단계를 그러니까 저런 명칭은 안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저걸 누가 붙였다? 인경 스님이 붙였어. 1번 준비도 누가 붙였다? 그렇지요. 자세 점검도 그렇지요. 기준점 설정도 암요. 네 번째도 단지 호흡 알아차리기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 대중들에게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레벨을 나누어서 그 교육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저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 호흡에 관한 것을 그래서 비유적 설명 부분 후렴구 그래갖고 총 4단락으로 다시 나누고 첫 번째를 그 예비 수행, 두 번째를 본 수행, 세 번째가 비유적 설명, 네 번째가 수행 결과 이렇게 4단계로 나누었다. 경전에는 이렇게 4단계로 안 나눠져 있어. 근데 제가 그 과목 나누기 교육적 목적으로 과목 교육 목적 수행 목적으로 과목을 나누었다. 그래서 호흡절의 과목 나누기를 한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뭐 제 1장, 2장, 3장 두 번째는 1절, 2절, 3절 노래도 1절, 2절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대염처경의 전체의 장은 몸, 느낌, 마음, 법 이것은 장인 거고 그 밑에 것은 장, 절 다음에 장 다음에 절이니까 호흡을 다시 1번 예비수행, 2번 본수행, 3번 비유적 설명, 4번 수행 결과 이렇게 4개의 절로 다시 과목을 나누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준비. 떠남, 장소 이동 뭐예요라고 됐어요? 출리. 그래서 떠남, 싫어서 떠난다. 그런데 고통과 걱정과 근심에서 떠난다 이런 뜻이에요. 명상을 하려면 먼저 뭐 해라? 떠나야 된다 이 말이야. 아까 그랬잖아요. 집에서는 잘 안 돼. 집을 떠나야 돼. 왜 집에서는 안 되죠? 애착이 가득한 곳이거든. 애착은 근심 덩어리거든. 집이 편안도 줘요. 맞아요? 안전한 공간도 줘요. 그런데 동시에 또 뭣도 줘요? 근심과 걱정도 줘요. 명상하려고 있으면 애가 와갖고 아빠 놀아줘. 그러면 명상할 수가 없어. 명상을 하려고 했더니 내가 밥통에다 밥 올려놨는데 아이고 그 생각이 나가지고 명상할 수가 없어요. 명상하고 앉아있는데 뭐가 울려요? 전화벨이 울려. 그러면 또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이 떠남이 중요하다. 이 준비가 중요하다. 부처님은 이 말씀 그 딱 잘라서 안 했어. 근데 부처님의 그 취지가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라? 준비를 해라. 근데 경전에는 뭐라고 써졌냐 하면 숲으로 가거나 나무 아래로 가거나 고요한 항정체로 가라. 이렇게만 써졌어. 이 염처경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그래야 존재의 정화가 되고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게 되고 고통이 소멸돼서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 무엇으로? 이 호흡 명상만 갖고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뭐 어떤 남방 불교 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호흡 명상은 예비 수행이다. 이게 조금 급이 낮은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호흡 명상 자체로 열반에 이를 수 없고 고통과 비탄을 극복할 수 없는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는데 경전에 뭐라고 써졌어요? 저 빨간 글씨 읽어봐요. 존재의 정화, 슬픔과 비탄의 극복, 고통의 소멸, 열반의 실현. 열반의 실현이라고 딱 써졌잖아요. 그 사람들 잘못 이해한 거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그래서 호흡 명상이 예비 수행도 있고 무엇도 있다? 본 수행도 있다. 그러니까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명상을 해야지. 이것 갖고는 할 수 없다. 뭐 준비밖에 하거나 예비 수행이다. 그러면 뭐하러 해요? 이걸로 본 수행에 들어갈 수 있고 열반에 이를 수 있고 그 아라한이라는 성인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7일만 해도 신선이 된대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요. 그런데 집에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 근데 우리 스님들도 뭐 출가는 했지만 결국 다시 돌아와야 돼. 이 세상의 고통 속에서 함께 해야죠. 동사섭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집에서는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 잠시 뭐 부모하고 자식하고 영원히 멀어진다 그 뜻이 아니고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사찰에 가셔라. 가까운 명상센터가 있으면 가셔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네. 여러분 가까운 사찰에 가시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자세 점검. 자세를 한번 점검해 봐야지. 두 번째는 떠나가지고 명상할 수 있도록 지금은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얌전하게 이 어깨 넓이로 발을 벌리시고 두 손은 무릎에 올리고 좌우로 흔들흔들해서 어깨가 수평되게 하시고 코끝은 배꼽선과 일치되고 양 귓볼은 지면에 수평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앉아 있을 때는 그러고 의자에 앉을 때는 그렇게 하고 바닥에 앉을 때는 자복이 있고 뒷자복을 만들어서 엉덩이를 높여서 하고 그래서 결과부자 하면 좋겠지만 이게 안 되면 반결과부자를 하고 해라. 그리고 허리는 어떻게 해라? 세우고 해라. 아직 하지 마시고 눈 벌써 준비 자세가 다 되셨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준비 자세 뭐라고요? 점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골프를 쳐도 자세를 준비해야죠. 탁구를 쳐도 자세부터 배우셔야 되고 명상도 자세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기준점 설정. 호흡을 관찰하는데 어디로 관찰하면 좋죠?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기준점 설정을 해줘야 하더라. 근데 일단 기준점 설정이 되면 계속해서 그곳에서 관찰을 해야 돼. 근데 기준점 설정이 빨리 오는 빨리 묵감 그래요. 근데 저 말의 원어는 눈앞이에요. 빨리가 앞이라는 뜻이고 묵함이 여기 그 코 인중 부분이다. 근데 이것 갖고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아. 그런데 눈을 감고 하면 어떤 사람은 아랫배로 호흡을 하고 그러면 여기가 묵감이 되죠. 내 눈앞이 보이니까. 그 다음에 눈앞에 어떤 사람은 가슴이 눈앞에 보이면 가슴이 빨리 묵감, 기준점이 되고 그리고 코끝이 보이면 코끝이 빨리 묵감이 되는 거죠. 자, 실습을 해볼게요. 자, 눈을 감고 자, 준비는 됐어요. 여러분들은 집을 떠나서 BTN 방송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명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세 점검.
양발이 위치, 두 손이 무릎 위에 있고 어깨가 수평이 되고 허리가 곳곳이 세워졌고 코끝과 배꼽선이 일치됐으며 양 귓볼이 수평이 됐어요.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안하게 긴장감이 내려졌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기준점인데 어디서 관찰을 해야 될 거냐? 호흡이 어디서 보이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호흡이 코끝에서 보인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서 보인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랫배가 움직인다고 그래요. 숨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 근데 몸의 감각을 통해서는 그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가슴이 먼저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아랫배가 더 분명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인중, 콧구멍이 먼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기 오신 10분이 대상으로 해서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지 여론조사를 해볼 테니까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의 호흡이 어디서 보이는지 이야기해줘요. 보이는 것을 니밋다 그럽니다. 표상이다 그래요. 이미지 표상인 거예요. 자기의 이미지 표상이 코끝에서 보이고 가슴에서 보이고 아랫배에서 보이는데 어디서 보이는지 손 들으라고 하면 들으시면 돼요. 코끝에서 보인다. 손 들어봐요. 좋아요. 한 사람 보였고 그 사람은 코끝에서 계속 바라보세요. 거기가 기준점, 관찰 지점이 되는 거고 가슴에서 호흡이 보인다. 그 사람 손 들어봐요. 네, 6사람이에요. 네, 6사람은 가슴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호흡 이미지가 가슴에서 보여요. 6사람. 그 다음에 아랫배에서 보이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 둘, 세 사람. 좋아요. 아랫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자, 계속 보세요. 첫 번째, 인중에서 본다. 한 사람. 가슴에서 보인다. 6사람. 아랫배에서 보인다. 3사람. 그런데 제가 많이 강의하고 처음 오신 분들한테 이 질문을 해봤는데 여기 오신 10분들은 대표로 오신 것 같아요. 딱 비율이 맞아요. 처음에 하시면 가슴이 제일 잘 먼저 보인다. 이렇게 왜냐하면 가슴으로 우리가 호흡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6명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가슴에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인중에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아랫배가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눈에 잘 보이는 걸로 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숨이 들어오는 것을 호라하고 숨이 나가는 것을 흡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숨이 들어오면 들숨, 숨이 나가면 날숨이라고 그럽니다. 숨이 들어올 때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 알아차림하세요. 좋아요. 숨이 들어올 때 알아차림고 숨이 나갈 때 들숨과 날숨이 알아차림해서 구분이 된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 둘, 셋, 넷, 5사람 내리시고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온다고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 나간다고 알아차림이 잘 안 되신 분 손 들어봐요. 오케이, 2사람이에요. 5사람은 구분이 된다고 그러고 2사람은 잘 안 된다고 그랬어. 3사람은 잘 모르겠다 이런 뜻 같은데 좋아요. 좋아요. 이제 처음 하시다 보니까 그래요. 다시 한번 자기를 한번 살펴봐요.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온다고 숨이 나갈 때 나가는 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지 한번 살펴봐요. 내가 그걸 구분할 수 있는지. 자,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온다고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 나간다고 알아차려서 들숨과 날숨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내리세요. 아주 잘하셨어요. 처음에는 애매했는데 시간을 좀 드리니까 숨이 들어오는 걸 알아차리고 숨이 나가는 걸 알아차릴 수 있다. 10명이 전체가 동의를 했어요. 잘하셔서 제가 박수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요. 계속. 계속. 숨이 들어올 때 숨이 들어옴. 숨이 나갈 때 숨이 나감. 숨이 들어올 때는 들어옴. 숨이 나갈 때 나감. 이걸 싸띠 알아차림하라. 알아차린다는 말은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걸 알아서 정신을 차리다. 숨이 나갈 때는 숨이 나간 걸 알아가지고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이에요. 자, 한번 해봐요. 자, 시작. 잘 돼요? 들숨과 날숨이 분명하게 잘 알아차림이 되신 분 손 들어봐요. 내리시고. 좋아요. 잘 하셨고. 그 다음에 끝날 때는 이제 명상을 그만둘 때는 눈을 먼저 뜨고 몸을 좌우로 서서히 흔들흔들 해봐요. 그 다음에 2손을 비벼보세요. 그리고 눈을 마사지 하세요. 그리고 다리도 슬금슬금 움직여 주세요. 다리도 풀어주세요. 조금 긴장이 됐죠? 다리도 풀어주고 어깨도 약간 풀어서 몸풀기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몸풀기를 해주세요. 아이고 잘하고 계세요. 좋아요. 거기 4번 보면 단지 알아차림하기 무엇을? 호흡을. 그는 싹도 알아차리면서 반대에 아이하고 얘가 의문 현상을 일으켜서 오로 바뀐 거예요. 싹도 바는 에바, just, only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숨이 아사사띠는 숨이 들어오다 이런 뜻이에요. 숨이 들어온 것은 들숨이잖아요. 숨이 들어올 때 단지 알아차리라. 딴 생각은 안 한다. 호흡 여기에만 집중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째 문장이 사또 에바 알아차리면서 just 단지 빠사사티는 뭐예요? 숨이 나가다. 날숨이라는 거. 숨이 나갈 때는 다만 숨을 그러니까 딴 생각은 뭐 하라?
그래야 치유 효과가 있어. 그래야 감정이 줄어들고, 왜 불안 걱정은 머리로 하거든. 이게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가슴이 감정으로 힘들잖아요. 그럴 때 어디로 돌아오라? 호흡으로 돌아. 자, 해봐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러면 생각과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걸로 세 번째 호흡 명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